늘 뭐 잘 아시겠지만 3.4kg 아기가 이제 10kg가 되는 시기거든요. 3배 이상 크는 시기에. 이때 잘 먹어야 돼요. 제가 잘 먹는다고 하는 얘기는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와야 돼요. 이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와야지만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 췌장세포도 잘 크고 내장기관도 잘 크고 물론 근골격계도 잘 발달이 되고 이때 잘 먹어야 되는데 이때 양질의 단백질을 포함한 영양분이 뭐냐? 엄마 모유예요. 그 엄마 모유를 충분히 잘 먹고 자라면 문제가 없는데 엄마 모유가 언제나 부족해요. 아시겠지만 우리 50년대, 60년대는 아기를 많이 낳거든요. 뭐 7, 8명씩도 낳고 해서 쉴 틈 없이 아기를 낳았어요. 연년생으로. 우리 장모님도 보니까 시집 오자마자 큰 처형, 딸 낳죠. 또 1년 만에 또 둘째 딸 둘째 처형 또 낳았어요. 그런데 또 1년 만에 또 우리 와이프 지금 딸을 또 낳았어요. 딸만 줄줄이 셋을 낳다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저녁 먹자는 소리는 안 하더래. 그리고 이제 젖도 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젖을 한 3살, 4살 때까지 물렸기 때문에 우유 먹으면 되지만 우유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60년대 중후반 이후에나 들어왔지 우유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남양유 뭐 서울 우유 이런 다 65년 66년대에 창업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우유가 없으니까 애 양쪽에 젖 물리고 나면 또 하나는 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운목에다가 그냥 한 일주일 놔뒀다는데 용케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낳는데 또 딸 낳았 또. 그러다가 이제 그래 또 마지막 성공해가지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귀남이 참 성공하셨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먹을 게 없으면 또 엄마도 일 많이 하고 또 애를 그렇게 많이 안 낳더라도 젖이 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뭐를 먹였느냐? 쌀죽을 끓여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쌀죽도 하고 뭐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 보니까 시어머니가 아이고 손주 이쁘다고 이제 입에다가 밥 넣어가지고 오물오물 해가지고 이렇게 먹이니까 며느리가 막 시급하다고만요. 근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먹였어요. 먹을 게 없는데 뭐 쌀죽을 먹인 거거든요. 근데 이 쌀죽은 칼로리는 있지만 단백질이 없어요. 우리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가야지만 이 여러 가지 성장이 되는데 하여튼 죽지는 않지만 이런 쌀죽을 먹고 이렇게 큰 애들은 특히 이런 췌장의 이런 내장기관의 분비가 원활치가 못해요. 요렇게 해서 먹은 사람들은 인슐린 분비 능력이 서양인의 40%밖에 안 돼요.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생 이럴 때 큰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은 그렇게 컸거든요. 특히 청소년기에도 이게 1년에 한 8cm, 10cm씩 이 키가 클 때 이때 사실은 또 잘 먹어야 되는데 그 영양분이 그렇게 풍족치 못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도 그렇게 작을 사람이 아닌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매일 남산도서관으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 남산도서관은 음식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콩나물국밥이랑 그 우동 그 그냥 노란 닭광밖에 없어요. 그거 먹고 내가 키가 못 컸어요. 잘 먹으면 더 클 텐데. 근데 하여튼 이런 시기에 이게 잘 못 먹으면요, 내장기관이 이제 발달이 안 되는. 그래서 인슐린의 이런 분비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한국인은.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빼빼하게 살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80년대 들어오고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영양이 많이 과잉이 됐어요. 근데 이런 성인이 돼서 영양의 과잉이 오면은 근골격계가 크는 게 아니에요. 뱃살이 나와요. 주로 복부 비만으로. 그래서 한국인의 비만의 특징은 체중은 정상이에요. 하지만 팔다리는 가늘어요. 근데 배가 나왔어요. 요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을 가진 당뇨병 환자가 사실은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뭐 나중에 아주 삐쩍 마른 사람도 당뇨가 오고 그건 인슐린 분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당뇨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이 찌면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계속 따라가면은 당뇨가 안 와요. 그래서 서양 애들은
이 살이 이렇게 찌고 계속 막 100kg가 넘고 하더라도 옛날에 잘 먹고 해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쫙쫙쫙 되고 있어요.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서양은 한 2000cc급 소나타라고 하면은 한국인의 그 능력은 한 800cc 티코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배가 조금만 나오면 한국인은 그 인슐린 분비 능력이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당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이 당뇨병은 아주 뚱뚱해지기 전에 일찍 배만 좀 나오더라도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이 당뇨병이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막 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서구형 당뇨병 환자가 또 같이 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블 버든,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 후진국형 뱃살이 나와가지고 찌는 당뇨병 환자가 한편으로 늘고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형 이런 당뇨병 환자 진짜 이런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서 2030년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늘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의 이 비만 당뇨병의 이제 발병 원인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드릴 거는 그럼 어떻게 먹을 것인가 먹는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면역력 증진시키는 거를 이제 좀 팁을 드리는데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꼭 얘기를 잘 듣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헷갈려요. 요즘 의학 프로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뭐 비타민뿐만 아니라 뭐 제가 나가는 뭐 기적의 습관, 기적의 인생부터 해가지고 많은 프로가 이제 나와가지고 어떤 때는 또 밥 먹지 말라 그랬다가 어떤 때 또 뭐 고기도 먹지 말라 그랬다가 어떤 때는 또 뭐 고기 먹어도 좋다 그러고 고지방 뭐 저탄 식사를 하라 그랬다가 뭐 아주 이것저것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그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각각에 맞는 그 식사요법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뭉뚱그려 얘기를 하니까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제가 하루는 우리 후포리 이제 갔더니 후포리 장모님이랑 그또 후타삼 3인방 있어요. 후포리 타짜 3인방 할머니들인데 화투를 잘 치셔야 후타삼인데 다들 조금 뚱뚱하신 편이거든요. 게다가 살은 더 찌면 안 되신다, 이제. 저는 사실 나이 드신 분한테는 막 살 빼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 살을 빼다가는 근육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빼는데 일단은 더 찌지는 말아야 돼.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기분 나빠하셔. 이건 살찐 게 아니라 부은 거래. 그래서 붓기가 저렇게 몇십 년 가는가. 저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살이 좀 찐 건데 이분들이 근데 억울해할 만도 해요. 왜? 고기는 또 안 먹어요. 이 고기는 뭐 제가 막 좋은 고기만 사다 주고 해도 뭐 누울래 난다 그러고 한우 갖다 줘도 수입산 아니냐고 막 의심하고 뭐 자꾸 누울래가 난데 나는 누울래가 뭔지 모르겠어요. 맛만 있던데. 하여튼 고기는 안 먹어요. 식사하는 거를 실제로 보면은 밥은 한 공기 먹어요. 뭐 밥심으로 산다 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반찬도 뭐 생선 같은 건 있어요. 예, 해변가니까. 근데 뭐 나물 같은 거 뭐 젓갈류 뭐 이런 거 이렇게 사실은 먹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기도 안 먹는데 왜 살이 찌는지 억울하실 수도 있죠. 사실은 우리 옛날에 저희가 시골 제가 가보면 이침밥 먹었어요, 실제로. 아침도 든든히 먹고 점심도 그냥 이침밥 해서 먹어요. 근데 이제 반찬은 뭐냐? 고기 반찬은 뭐 별로 없고 고기는 비싸고 아무 때나 사실은 우리가 먹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열무김치에 뭐 풋고추 찍어서 먹던가 양푼에 그냥 고추장 넣어가지고 그냥 비벼가지고 한가득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옛날에는 거의 탄수화물이 뭐 거의 90% 이상 수준의 그런 밥을 먹어도 살이 찌진 않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먹었어요, 사실은. 집에 아무리 닭이랑 뭐 개, 돼지, 소 키워도 걔들을 아무 때나 잡아먹진 않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위주의 이제 식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살이 찐 사람은 없어요. 왜? 그것도 충분히 못 먹었어요, 사실은. 우리 조상들은.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아침에 일은 해야 되니까 인부 부르고 하면 아침에 주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침은 든든히 먹어야 돼. 점심도 든든히 먹어야죠. 또 일해야 되니까. 저녁은 잘 안 먹었어요. 웬만하면 그냥 일찍 가서 자라 하고 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새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간헐적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이제 저녁은 안 먹으니까. 그 밤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 한국인의 아침 인사는 좋은 아침이 아니에요. 굿모닝. 잘 지내셨습니까?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왜냐하면 언제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그렇게 먹었지만 지금은 이제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 먹는 게 이제 풍부해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만 지금 밥 못 먹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이제 밥을 그렇게 먹고 고기는 안 먹어도 중간중간에 보니까 시골에서는 먹을 게 많더라고요. 과일도 많고, 제가 옛날에 후포리 이제 내려갈 때, 제가 이제 처갓집을 잘 안 갔기 때문에, 이제 오랜만에 가니까 선물을 좀 사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과일 바구니 이제 큰 거 해가지고, 천혜향에 사과에 배 이런 거 해서 사갔는데,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더라고. 이딴 거 사갔느냐고 그냥 툭 터져요. 제가 그 다음번에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견과류 세트가 이제 몸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호두 밤 해가지고 또 그것도 몇십만 원짜리 해가지고 사가지고 갈 때 그것도 별로 그냥 옆에 툭 던지고 신통찮아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도 고기도 사가고 했는데 별로 신통찮아. 한 6번째쯤 가는데 이제 더 사갈 것도 없고 사가도 고맙단 말도 없고 저도 이제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음식도 좀 하고 하느라고 좀 시장 좀 보는 돈이 좀 들어가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봉투에다가 돈을 좀 넣어서 현금으로 좀 드렸거든요. 그때부터 180도 바뀌었어요. 네. 아이고 내려오는데 고생했지 또 언제 내려오느냐. 근데 제가 가보니까 하여튼 시골의 어르신들은 꼭 현금으로 드리긴 해야 되겠더구만. 내가 어디 이렇게 가서 나이 드신 분들 제일 갖고 싶은 거 했더니 용돈이래. 두 번째가 또 봉투래요. 세 번째가 하여튼 또 현금이라 하되 뭐든지 현금이 최고야. 근데 내가 또 느낀 거는 그 과일 같은 거를 가져간 것도 참 이 벼농사 짓는 집에 쌀 사간 거나 똑같아. 과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밭에다가 토마토도 길르지, 수박도 길르지, 참외도 길르지. 거기다가 또 뒷산에 갔더니 밤나무에, 잣나무에, 대추나무에. 그래 내가 그걸 또 견과류 세트를 또 몇십만 원 사가니까 속상했겠지. 그 현금으로 가져갔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주전부리할 게 워낙 많다고만요. 그래 또 겨울에는 고구마 먹지, 여름에 옥수수 먹지, 봄철 겨울에는 또 감자도 먹지. 그리고 내가 한번 느낀 거는 이 시골에는 365일 동안에 한 300일은 집안 어딘가에 꼭 떡이 있더구만요. 잔치만 하면은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고, 무슨 회갑잔치다 하면 또 떡 돌리고, 김장했다 그래도 떡 돌리고, 하여튼 떡이 어딘가에 있어요. 시루떡인지, 콩떡인지, 하여튼 다 있어요. 그것도 떡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비만한 주된 원인은 탄수화물이에요. 사실은 과잉의 탄수화물 때문에 이제 살이 찐 건데, 그러면 이 탄수화물이 나쁜 거냐?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사실은 섭취를 해야지, 그거를 구석기 식단 같이 고기와 채소만 가지고 사실은 할 수는 없고요. 이 탄수화물이 들어와야 사실은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들어오면은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을 나오게 해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껴서 이제 탄수화물 중독증 같은 사람도 이제 생기는데요. 근데 이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나오는 이 포도당이 제일 좋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 및 영양소예요, 사실은. 이게 없으면은
단백질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기도 하고 또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산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하는데 이런 케톤산 같은 거는 사실은 벙커 CU 같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그 질이 낮은 영양소고 포도당이 최고거든요. 이 포도당이 들어오면서 두뇌가 좋아져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구석기 시대 때는 그 조상들이 어리버리했어요. 신석기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탄수화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서부터 머리가 좋아졌어요. 지능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탄수화물 섭취를 어느 정도는 사실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일부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과잉의 탄수화물이 이제 살이 좀 찌게 하니까 뭐 먹지 말라. 뭐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도 뭐 탄수화물이 나쁘니까 매일 뭐 현미 같은 거 먹어라. 뭐 매일 블랙커피 먹어라. 뭐 탄수화물 입에도 안 된다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커피도 그 다방 커피 둘둘둘이 사실은 맛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 설탕은 문제도 되지도 않아요. 또 사실은 저는 현미밥을 막 먹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많이 뚱뚱하거나 그러지 않은 당뇨병 환자가 굳이 현미밥을 저는 먹으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미가 더 비싸더구만요. 이거 뭐 5분도 7분도 쌀인데 어째 10분도 쌀밥보다 더 비싼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맛이 없어요. 거칠해요. 일단 몸이 있어야 병도 있는 거거든요. 다만 쌀밥을 조금 낮추면 되는 거지 양을. 굳이 맛도 없는 현미밥을 더 비싸게 주고 먹을 필요는 없다. 다만 현미의 좋은 점이라는 게 쌀룬이 들어있고 껍질을 좀 적게 벗기다 보니까 껍질에서 있는 영양소가 있으니까 급격한 탄수화물 흡수에 의한 이 혈당 상승을 이제 뭐 막는다 뭐 이런 의미인데 뭐 그 정도는 뭐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또 이 짜장면도 먹을 수 있어요. 당뇨병 환자라고 떡이나 짜장면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당뇨병의 균형 식단은 탄수화물 55에서 60%, 지방 25%, 단백질 15에서 25%예요. 그러니까 우리 딱 얘기하는 한정식 백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나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이런 균형된 식단을 해서 적정량의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게 이제 중요하지. 실제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문제인 거지 적정량의 탄수화물은 드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낮에 짜장면을 먹었다. 뭐 국수를 먹었다. 짜장면도 먹고 뭐 라면도 먹고 살아야지 뭐 그러면 내가 저녁 때 밥량을 좀 줄이고 반찬을 좀 싱겁게 해서 하루에 들어오는 양을 55대 60, 25, 15에서 20% 이렇게 이제 맞추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는 게 문제지 적정량의 탄수화물 섭취는 문제가 없다. 근데 또 아까 제가 했던 우리 후프리의 장인어른이랑 그 장모님이랑 그 후타상 그분들의 이제 식사 패턴에서 그분들이 왜 자꾸 주전부리를 하는지의 원인이 있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면요 자꾸 중간에 주전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왜? 단백질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하루에 몸무게당 0.8에서 1g 정도에서 한 60g 정도 내외 50에서 60g 정도를 꼭 섭취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계속 우리 몸에서 손톱도 자라지 머리카락도 자라지 위장 점막이 또 벗겨져서 나가지 세포도 만들어야지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한데 우리 몸은 아주 신비스럽게도 고기만 먹고도 살아요. 왜? 고기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전환이 될 수 있어요. 또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도 전환이 돼요. 뭐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이제 중성지방으로 변해가지고 복부지방으로 가는 거죠. 정 안 되면 또 지방도 케톤산도 만들어내지만 탄수화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많은 이 단백질의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 중에 12가지는 또 우리가 만들어내요. 포도당을 가지고도 또 만들어내요. 알라닌이나 막 이런 거. 근데 8가지는 못 만들어내요. 그걸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 해요. 얘는 안 들어오면은요,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배고픔을 느껴요. 그리고 안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갖다 빼버려요. 빼서 써야 돼요. 그 필수 아미노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단백질 섭취가 안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거의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뭐 원푸드 다이어트, 뭐 포도만 먹고 한다, 채소만 먹고 한다. 절대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필수 아미노산이 안 들어오면 근육도 쑥쑥쑥 빠질 뿐만 아니라 너무 심한, 우리가 이 본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수면력, 성욕, 그 다음에 식욕. 제일 센 게 식욕이에요. 식욕이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욕 억제제 비만약을 이렇게 처방하거든요. 거의 2-3달 지나면요, 다 내성이 와요. 아무리 그걸 막아도 죽으니까 또 다른 이 패스웨이 경로를 만들어서 배고픔을 또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욕이 그만큼 강력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안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적정량의 이제 단백질 섭취를 사실은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단백질이라는 게 좀 비싸요, 사실은. 그래서 이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은 수율이 굉장히 낮아. 우리가 이제 가축을 사육을 하더라도 뭐 명절 때나 닭이나 뭐 돼지나 잡고 닭이나 잡지 노상 평소에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고기가 원래 비싸요. 지금 뭐 수입산이 워낙 싸게 들어오긴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곡류의 70%는 동물의 사료를 쓰고 있어요. 걔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개를 주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은 1에서 2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효율이 낮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단백질의 주 공급원은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실제로 소 같은 경우는 계속 대세김을 하면서 트름을 하거든요. 그 메탄이 엄청 나오는데, 이 실제로 메탄이 온실가스에 또 상당한 CO2 가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 효과가 있다 해요, 메탄이. 근데 너무 많이 메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환경오염 문제가 이제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식물성 단백질도 이제 좋긴 한데, 이 식물성 단백질이 이제 콩이라든가 팥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부도 있고. 근데 이 콩만 가지고, 콩이라는 거는 단백질이 한 40% 돼요. 그렇지만 이제 탄수화물도 한 40% 가까이 되고, 지방도 조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콩밥으로만 내가 우리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한번 섭취를 해보겠다 하면은 콩밥을 7그릇 먹어야 돼. 왜냐하면 그 단백질이 좀 불완전 단백질이에요. 많지는 않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거는 필수 아미노산이 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8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전체 아미노산 성분 중에 33% 이상을 들어간 걸 우리가 양질의 단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잘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육류 단백질인데, 육류 단백질이 하나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좀 비싸요. 그리고 먹다 보면은 포화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육식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식물성 단백질도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을 한 30에서 40% 정도 한다면,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한 60에서 70% 정도. 그리고 단순 콩밥 내지 이런 거보다는 콩에 뭐 수수나 뭐 조나 이런 거 해가지고 혼합 잡곡밥 이런 거 이제 하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단백질에 대해서 많이 사실은 지금 건강식품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제가 하는 방송에서도 그거 해달라고 뭐 와서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 단백질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일본 같은 사람이, 원래 일본 사람을 우리가 외놈이라 하거든요. 외놈은 외소할 외자를 썼어요. 키가 작았어요, 얘들이. 왜 작았느냐 하면은 670년경에 백제에서부터 이제 불교가 일본으로 전파가 되는데,
그때 일본이 아스카 문화 시대가 뭐 텐무 천황이 그때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불교에 너무 심취가 돼가지고 살생을 금지하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메이지 유신 1864년 될 때까지 거의 1000년 가까이를 고기를 안 먹어요. 그 일본 애들은 그 생선이나 이런 거는 먹고 육고기는 먹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키도 작고 또 이 과략 고기를 씹는 이런 근육이나 이런 게 좀 없어져서 그런가 또 이빨도 그렇게 송곳니가 필요 없어서 그런가 대부분 뼈다랑이 이빨에 못생겼어요. 네, 얼굴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체격도 작고 그게 외놈이라 그러고 사실은 못생겼어요. 얘들이. 그러다가 이제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 소금 우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고기를 먹으라고 장려를 했는데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빨도 이 저작 근육이 잘 발달이 안 돼가지고 잘 못 씹어요. 그래서 일본의 대부분의 밥은 다 숙성시킨 걸 먹어요. 회도 우리는 화로 먹잖아요. 화로. 그냥 펄펄 뛰는 거 그냥 잘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먹는데 얘들은 다 숙성시켜가지고 좀 말랑말랑 할 때 또 삭힌 음식, 스시 같은 것도 그러고 다 그런 딱딱한 걸 잘 못 먹어요. 그리고 이제 고기도 좀 먹으라 했더니 고기도 잘 못 씹었어. 그러니까 순살 고기를 해가지고 그냥 망치로 얇게 펴가지고 기름에 튀긴 이제 돈가스라든가 또는 또 고기 같은 것도 이제 샤브샤브라고 얇게 해가지고 데쳐서 먹고 이런 식의 이제 음식 문화가 사실 일본이 발달이 된 거는. 지금은 이제 잘 먹어서 체격도 많이 커지고 했죠. 무조건 이 단백질 섭취가 돼야지 근골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잘못된 이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지방이에요.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오해가 발생을 했느냐. 아까도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전체 섭취하는 칼로리에서 25% 정도는 지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지방도 특히 15%는 불포화지방, 10%는 포화지방 정도. 포화지방도 어느 정도 있어야 에너지를 쓰는 거고요. 이 불포화지방 15%에서 대부분이 또 필수 지방산이라 해요. 그래서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7, 9. 이 필수 지방산은 또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요즘 또 건강식품으로 막 오메가6다 뭐다 뭐 크릴올이다 막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제 불포화지방산을 포함해서 포화지방산도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 우리 몸에 세포막의 재료가 또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근데 왜 지방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느냐? 우리 음식 중에 탄수화물, 지방, 뭐 단백질이 있는데요. 제일 맛있는 거는요.